그 세상의 발달하라든가 새로운 것에 관심 많은데, 이 문순덕이라는 사람이 그 여러 개 나라를 몇 년 동안 돌아다니고 가서 하나도 기억을 못하지 않고 거의 그냥 무슨 사진을 찍어온 것처럼 말이죠. 낱낱이 전부 설명을 해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냐. 거기서 놀란 거죠, 소남이. 바다 사나이 문순덕의 후예라 할 수 있는 목포 해양대학교 학생들. 국제 항해 실습 과정 중에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문순덕의 표류기를 사상 최초로 추적해 보기로 했다. 전남 신안문화원의 최성환 사무국장이 동행했다. 예, 오늘 그 배를 타고 과거 여행을 시작하는 순간인데요. 특히 그 문순덕이 실제 표류했던 그 여정을 그 실로 200년 만에 재현하고 추적하는 그런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남다른 그 감회가 생깁니다. 해양시대라 일컬어지는 지금과는 달리 해상 활동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썼던 조선시대. 바다에서 뜻하지 않게 당하는 표류는 당시 일반 백성들이 외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표류. 이 기구한 운명의 바다에서 문순덕이 우리 역사에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주도나 진도하고 오키나와 해안에서 문순덕의 표류기에 담긴 내용과 의미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도 머물다가 해양 도시를 건설해야겠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은 어떤 식으로 탈출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언어도 안 통하고 외국에 갔는데 200여 년 전 문순덕이 처음 표류를 당했을 때의 나이가 지금 대학생들과 비슷한 25살이었다. 청원 대선부도 배치 훈련. 청원 대선부도 배치 훈련. 긴급 상황이다. 난파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구명정을 내리고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정 훈련이다. 첨단 장비가 발달한 요즘도 바다는 때때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공포의 현장으로 돌변하곤 한다. 그러니 부서진 돛배에 몸을 의지해야 했던 문순덕의 표류 여정은 얼마나 험난했겠는가. 해안 같은 데 파고가 높기 때문에 그런 파고에서 만약에 라이프 내린다면은 엄청난 게 흔들릴까. 내릴 때도 위험하고 여기 가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딴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긴장되고 떨리는데 옛날 솔로 실제 그런 상황을 맞았으면 얼마나 이렇게 긴장되고 있을까.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망망대해에서 막막한 나날을 보내야 했던 문순덕. 키가 부러진 문순덕의 배는 계절풍과 해류에 휩쓸리면서 저 멀리 일본 열도 끝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겨울에 즉 음력 10월, 11월, 12월, 음력 1월 이런 시기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풍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북풍, 주로 북서풍,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데 북동풍 바람을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에서는 충분히 제주도를 거쳐서 오키나와라든가 심지어는 동남아 지역까지도 항해가 가능합니다. 문순덕의 배가 당도한 곳은 오키나와.
당시 일본과는 전혀 다른 독립왕국인 유구국이었다. 그렇다면 표해시말에서 문순득이 맨 처음 표착한 곳으로 기록하고 있는 유구국의 대도는 어디일까? 현재 오키나와 지명에서는 대도를 찾아볼 수 없다.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お待ちしました。 예, はい、どうぞ。 오키나와 출신으로 고향의 언어를 연구하는 타바타 교수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다. これは私が書いた本なので、これをお見せしながら。 표해시말의 일본어 번역본을 발간하기로 했던 타바타 교수. これはですね、100年前の流通 표해시말에 적힌 여정을 200여 년 만에 다시 찾아보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陰暦ですね。で、それとこれは200年前の様子ですから、で今大島帝道は今は奄美大島と言ってますから、沖縄ではないと。で沖縄はここで今奄美大島は現在も鹿児島県に入っています。ですから沖縄県ではない。 옛 유구 왕국의 영토였지만 지금은 가고시마에 속해 있는 대도. 문순득의 첫 상륙 지점을 찾아 가고시마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으로 잘 알려진 섬 아마미 오시마. 이곳 박물관장의 도움을 받아 문순득이 상륙했을 만한 곳을 찾아가 봤다. ここが洋集落です、そしてサンゴ礁に囲まれていて、そして黒潮が向こうを流れてるんですね、そして大きな港は笠利にあります、で笠利の方で奉行所があって、奉行所からこの洋集落のところは管理できます、こちらの方で、もしかしたら交流され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 바닷가 마을인 이곳은 최근까지도 종종 난파되거나 표류하는 선박들이 발견되는 지역이라고 한다. 이 섬에 표착한 표류민들을 관리하던 관청 터도 남아있다고 해 찾아가 봤다. 여기가 그 자리 모양이죠? 아, 여기 뭐 안내문이 있네. 大島奉行所、あと琉球王朝この大島当時の拠点となって、現在はその石垣だけが残っております。 문순득을 지켰던 8사람의 간인이 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표해시말은 문순득이 대도의 양관촌에서 움막 한 채를 엮어 살았고 문 밖에 또 움막이 있어 8명이 지켰다고 적고 있다. 당시 유구인들에게 조선의 표류민이 그리 낯선 존재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 전기에는 유구 사신이 직접 조선까지 오고 그래서 그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만은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차스마번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교류는 줄어들고 대신 이제 어쩔 수 없는 해난 사고를 통해서 발생한 그런 표류민들을 송환하는, 즉 표류민을 매개로 해서 유구와 조선과의 교류가 조선 후기에는 중심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닿게 된 이국의 땅. 문순득이 이곳에 당도한 것은 흑산도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에 내던져진 지 9일 만의 일이었다. 망망대해에서 한 점 나뭇잎 신세가 돼서 떠돌다 얼마쯤 떠밀려 왔을까. 큰 섬을 보고 닻을 내렸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우리 일행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물과 죽을 대접받고 감격히 물으니
유구국 대도라 했다.